시민단체는 푸트리 씨 가족이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화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충주시의회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나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음성의 한 마을이 지하차도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안전을 위해 추가로 만들어달라는 주민과 규정상 어렵다는 국토관리청이 맞서고 있습니다. 단양까지 충북 7개 시군으로 과수화상병이 확산했습니다. 구제역은 종식돼 도내 가축 시장이 순차적으로 다시 문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최근 충주시의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나흘 만에 이 결의안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통과한 결의안은 되돌릴 수 없는데 정부 여당의 기조와 어긋나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열린 충주시의회 본회의. 본건은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손상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의원 만장일치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8명인 여대 야소 상황에서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는데 시의원들이 방류 철회를 촉구한 데 대해 지지자와 관계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이종배 국회의원과 조기령 충주시장에게도 찬반 입장을 물으며 정치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충주시 의원들은 나흘 만에 결의안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뉘앙스의 기사 내용과 함께 이번에 이 사안을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님과 조기령 시장님에게 공개 질문을 유도하고 있어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선언적 의미일 뿐 실제 효력이 없습니다. 법리상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회는 안 됩니다. 지금 이미 그 뜻은 원래 의도는 국회나 다른 의회 다 보냈고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우려해 여야를 떠나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던 충주시의회. 그러나 중앙정치의 여야 갈등을 넘지 못하고 효과도 없는 생색내기에만 그쳤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단양에서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단양군 어상천면의 한 과수원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아 0.8헥타르 규모의 과수원을 폐원하고 매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9일 충주에서 올해 처음 발병한 이후 괴산과 제천, 음성 진천, 증평 단양까지 7개 시군 56개 농가가 연수에 감염됐습니다. 피해 면적은 20.3헥타르로 지난해 전체 피해 면적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구제역이 종식됨에 따라 지난달 첫 발병 이후 폐쇄됐던 충북도 내 가축시장이 다시 문을 엽니다. 충청북도는 21일 옥천을 시작으로 충주와 보은, 괴산, 제천, 진천 등 6개 지역의 가축시장이 이번 달에, 음성과 청주는 다음 달에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던 청주와 증평 11개 농장은 소독과 최종 점검을 거쳐 40일쯤 뒤 재입식이 이뤄집니다. 한편 충청북도가 보존 관리하는 종축과 유전자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영환 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와 동물방역과 등 담당 부서에 조기 종식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음성의 한 작은 마을에 길이 30m 남짓한 작은 지하차도 건설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지하차도를 만들어달라는 주민들과 규정상 어렵다는 국토관리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제1-209 건설 공사가 한창인 음성군 원남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공사를 내년 마무리하면 12.6km 구간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탈바꿈합니다. 완공까지 불과 1년 남짓 남았는데 때 아닌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과 대한검도의 회원들이 추가 통행로를 요구하면서 붙습니다. 도로를 끼고 대한검도의 연수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로 진출입로가 없어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수원 입구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들어서면 신호등은 철거될 예정입니다. 중앙분리대까지 건설되면 입구로 직행하는 길이 사라집니다. 방법은 하나, 주민들이 쓰던 지하도로 우회하는 건데 주민과 검도회 측은 안전을 이유로 신규 통행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에 오가는 차량은 연간 3천여 대. 새로운 통로가 없으면 이 많은 차량이 주민이 쓰던 지하도로 몰리게 되는데 마을을 가로질러 오가게 돼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한 500대씩 차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제 동네 주민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상당히 위험하지. 하지만 공사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이 쓰던 지하도와 새로 요구하는 통행로 사이 거리가 160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신규 통행로를 만들려면 교차로도 신설해야 하는데 이미 500m 거리에 교차로가 있어 최소 1km 간격을 두게 한 관련 규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통행량을 고려해 기존 한 대만 출입할 수 있는 지하도를 2차로로 넓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6m짜리를 8m짜리로 통로 박스를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교행이 가능하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수용을 해준 상태고. 안전을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주민들은 지방관리청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충주의 우박 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인중 차관은 지난 11일 우박으로 큰 피해를 본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일원을 둘러보며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농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49개 품목부무로 농민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재해보험 품목 확대와 현실화를 건의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도 3대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7년째 공사 중인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건설비 1,541억 원과 내년 건물 착공을 앞둔 오창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비 1,536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거점 항공사의 항공기 추가 도입, 국제선 확대 등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청주공항 주기장과 여객터미널 확충, 활주로 연장 108억 원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와 중부 내륙특별법 제정도 건의한 김 지사는 다음 주 기획재정부 책임자들을 만납니다. 청주상당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는 노동자 개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폄하했습니다. 정우택 부의장은 SNS 글을 통해 민주당이 총선 매표용으로 추진하는 파업 조장법을 대법원이 판례로 뒷받침했다며 이념 편향 재판관들이 사법부를 장악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칭한 파업 조장법은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 봉투법을 의미합니다. 중견 서예가인 전찬덕 전 충주문화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딴 전찬덕 미술관 갤러리 덕을 개관했습니다. 충주 관아공원 옆에 위치한 미술관 갤러리 덕은
상설 전시와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미술관은 개관을 기념해 전찬덕 작가의 서예를 바탕으로 한 문인화와 서각 작품 40여 점을 선보입니다. 분실된 가스총을 불법으로 가지고 있다가 민간인과 경찰에게 발사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하다 항의하는 주인과 출동한 경찰 등에게 6차례 가스총을 발사한 70대 남성에게 준 특수강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환청과 망상 등을 겪은 점을 고려해 치료 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주 명암타워가 청년과 어린이를 위한 시민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청주시는 오늘 명암관망탑 활용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많은 시민이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곤충 박물관과 VR 체험관 같은 어린이 특화시설, 청년 창업공간, 문화예술 전시시설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물 외부에는 LED 전광판과 미디어 파사드 등 야간 경관을 도입하고 주변의 호수 공연장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페루와 평가전을 치른